안녕하십니까. JTBC 저녁 뉴스입니다. 전북은 오늘 정읍이 36도 가까이 오르는 등 올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전라북도 전역에는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요. 당분간 무더위와 함께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이글거리는 태양이 도심을 뜨겁게 달굽니다. 아무리 양산을 쓰고 부채질을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온몸에 땀이 줄줄 흐르고 얼굴은 금세 벌겋게 달아오릅니다. 다른 지역에서 놀러 왔는데 전주 이렇게 더운 줄도 몰랐고 습기도 너무 가득하고 그늘에 있어도 너무 덥고요. 햇빛도 너무 쨍쨍하고. 숨막히는 더위에 도심 하천은 피서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날씨가 더운데 이렇게 시원하게 발 담그고 있어서 너무 좋아요. 주변에 이런 게 있어서 참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자주 와야 될 것 같아요. 전북은 오늘 정읍이 35.8도까지 오른 것을 비롯해 전주 34.1도, 남원 34도 등 올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전북 전역에는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익산과 정읍, 완주에는 폭염경보, 나머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도 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남쪽으로부터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부분 지역이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 무덥게 오르면서 무덥겠고 밤 사이에는 25도 이상 유지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전주기상지청은 노약자와 어린이는 한낮에 외출을 자제하는 등 폭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북 서해안에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계속 검출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고창 갯벌과 어류, 부안 바닷물 등에서 잇따라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다며 어패류를 익혀먹고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들어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전북에서는 3명의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가 발생해 모두 숨졌습니다. 국민연금 기금투자공사의 서울 잔류를 언급한 법안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의 김성조 의원은 당정청 논의 후 법안이 만들어졌을 거라며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반대하면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잔류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공사와 추진과 소재지를 서울로 명시한 법안 발의는 일주일 만에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1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독립공사로 만들자는 토론회가 열렸고 27일에 기금투자공사의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새정치연합 김성주 의원은 법안 발의가 노골적이고 체계적이다며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짐작하건대 당정청 논의를 통해서 이 법안을 냈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전주에 이전 개최 하루 전날 전격적으로 고춧가루 뿌리듯이 토론회를 개최해버린 거죠. 근데 이거는 분명히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일부 관료 집단과 금융자본이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잔류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미 2013년 국민연금법에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이 명시된 만큼 소재지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북 이전은 이미 법으로 보장된 것이고 다른 것을 변경하려고 하면 또 법을 바꿔야 하는데 야당인 새정치연합은 절대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야당 간사가 동의하지 않는 법은 상정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11년에 분산 배치가 원칙이라는 정부의 말만 믿다가 LH를 경남에 통째로 넘겨줬습니다. 기금투자공사의 서울 잔류 법안을 놓고 청와대 개입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 법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잔류를 언급한 새 법안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애향운동본부는 기금본부 전북 이전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국민연금법에 명시된 사항인 만큼 새누리당은 서울 잔류 법안을 철회하고 전북 도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도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 공약과 국회법을 무시하는 처사는 정치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남원시가 멀쩡한 야구장을 놔두고 정규 규격의 야구장을 또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시설이 열악해서 거의 방치되고 있어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지난 4월 생태 습지공원에 3억 원을 들여 조성한 야구장입니다. 9,000제곱미터로 정규 규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라운드는 잔디도 전혀 없는 맨 땅입니다. 베이스, 투수 마운드, 야외 펜스, 어느 것 하나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잔디나 펜스 같은 건 더 설치하거나 그런 건 없다는 얘기죠. 현재 계획은 없어요. 시설 투자하는데 더 이상 투자 못하죠. 이런 형편이니 야구 동호인들이 경기는 치르지 않고 일요일에 연습하는 데만 사용합니다. 자기네들은 한 3만 원씩 와갖고 공 던지고 빠따로 치고 그러고 가긴 가요. 남원시는 이미 폴리텍 대학 남원연수원에 3억 원을 들여 야구장을 조성했습니다. 2013년까지 계속 시설을 보강해 4개의 조명 타워와 잔디, 펜스까지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도 추가로 3억 원을 들여 야구장을 조성했고 시설이 방치되고 있지만 아무런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들어 놨으니까 활성화 좀 될 수 있도록 어떤 그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 제가 지금 남원에는 학교 야구부가 없고 동호인 클럽 9개 팀만 있어 야구장 하나로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뚜렷한 활용 대책 없이 건립한 야구장이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군산동고 배드민턴 팀이 국가대표 서승재를 앞세워 잇따라 전국대회를 재패했습니다. 남성고 배구팀도 2개 대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스포츠 소식 정원익 기자입니다. 군산동고 배드민턴 팀이 전국대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서승재를 앞세워 지난 3월 봄철 대회에 이어 이번 여름철 대회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개인 복식에 출전한 서승재와 박경우는 2관왕에 올랐습니다. 개인전까지 마지막 3학년 마지막 개인전이니까 거기서 다 우승해서 3관왕이 목표였는데 단식에서 준우승해가지고 아쉽게 2관왕 한 게 좀 아쉬웠어요. 남성고 배구팀도 태백산기에 이어 대통령배 대회에서 또 우승하면서 전국 최강임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원광대 박진배와 전주대 김정민이 대통령기 전국 레슬링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자유형 65kg 박진배는 오랜 부상을 이겨내고 출전한 2번째 대회에서 값진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아프다 보니까 훈련을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못해서요. 이번 시합을 나가면서도 좀 어렵게 생각하고 갔는데요. 그리고 다행히 우승을 하게 돼가지고 많이 기쁩니다. 제34회 대통령배 전국 수영대회가 개막해 다음 달 1일까지 이어집니다. 10년 연속 전주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경영과 다이빙 등 4개 종목에 모두 1,6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합니다. 제32회 대통령기 전국 승마대회가 내일 장수에서 막을 올립니다. 사흘 동안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모두 3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합니다. 이번 대회가 끝난 뒤에는 곧바로 춘계 전국 학생 승마대회 겸 유소년 전국 승마대회가 이어집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40살 박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2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마약 공급업자에게 필로폰을 구입한 뒤 최근까지 전주와 익산 등에서 60여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입니다. 김제경찰서는 모텔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35살 김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화물차 기사인 이들은 지난 4월부터 한 달 동안 김제 모텔 등에서 10차례에 걸쳐 판돈 3천만 원을 걸고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입니다. JTB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